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웅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코인 시장도 이번 주 다 FOMC만 좀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 초반과 주 후반의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 주간의 흐름 짚어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1억 6,280만 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11만 7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공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 전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 들어서 이렇게 상당 부분 만회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연준의 메시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요. 현재 지금 유동성을 둘러싼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를 내렸고 연내 두 차례 인하가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요.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보면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약간의 반등은 했지만 소폭 상승에 그쳤고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를 봤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동안 비트코인을 등한시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 시작됐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유동성 가뭄을 해소할 담비와도 같이 이 해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돼서 상승세가 다시 재개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 당분간은 완만하고 안정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화로는 636만 원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4,6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약 4.4%였었어요. 비트코인이 3%, 그 전후 후반 3%대를 이제 기록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다소 더 많이 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효과를 비트코인보다 더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은요. 그런데 비트코인에서는 약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경향이 좀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금 일주일을 봤었을 때 주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날짜로 보면은 지난주 후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정도가 됐었을 텐데요. 이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점점 주중에 들어오면서 상승분을 내줬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들어서면서 그 폭을 만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관건은 이때 올랐던 것입니다. 이때 올랐던 것이 이제 미리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매수에 나섰던 스마트머니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반영 기조가 뚜렷했고 그래서 이 뚜렷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주중에 들어오면서 이제 좀 가격이 떨어졌지만 역시나 그 이후에 만회를 하면서 지난주 대비 이제 4%에 이르는 상승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 즉 리테일 투자자들의 영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현 시장 상황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 이후에 좀 짚어볼 건데요. 이더리움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부진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비트코인과의 차별화를 성공을 했죠. 그 차별화를 성공한 그 기저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ETF를 둘러싼 수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차트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바로 알트코인 주간 가격 차트인데요. 먼저 코인 차트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2위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어서 이제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상위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3위부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 즉 지금 4.1%죠. 이더리움보다 부진한 양상을 보인 알트코인은 우리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더리움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좋은 수익률을 낸 알트코인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지금 낫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리플이 4%고, 근데 리플을 넘어가서 시가총액 5위인 BNB가 이제 주간 상승률 1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위인 솔라나도 이제 9%를 기록하고 있죠. 모두 이더리움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NB, 솔라나 모두 이제 이른바 플랫폼 코인에 속하죠.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 추세에 맞춰서 이 탈중앙화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코인이고요. 이 코인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게 가격으로 반영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8위인 도지코인을 볼 수가 있는데, 도지코인은 14.41%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도지코인은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밈코인이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밈코인 중에서 처음으로 ETF가 승인된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11위 가장 밑에 있는 하이퍼리퀴드인데요. 하이퍼리퀴드는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른바 덱스라고 보이는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탈중앙화 거래소의 운영 코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인데요. 역시 6.57%를 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위부터 22위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11위의 하이퍼리퀴드, 그리고 1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아발란체 역시 15.51%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4위인 수이 7.70%로 올랐습니다. 그 외를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비트코인 쪽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코인이고요. 나머지들을 보면은 전부 이더리움보다 부진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3위부터 20위까지의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 코인들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플랫폼 코인이자 탈중앙화 코인이라고 하는 것. 도지코인을 제가 나머지는 다 이에 속하죠. 이거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탈중앙화 금융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런 코인들에게 이제 매수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게 이제 시장의 활력으로 작용해서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인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20위 이후에 보면은 시가총액 40위까지의 코인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20위부터 시가총액 40위까지 코인에서는 주목받는 플랫폼 코인이 없고요. 이들은 지금 거의 모두가 이더리움보다 낮은 주당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있는 플랫폼 코인에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ETF를 둘러싼 자금 유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을 살펴보면, 이 차트에서 보면은 지난주 후반에 이 두 개죠. 대규모의 유입이 있었고, 그리고 점점 오면서 이제 이번 주 주중으로는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 후반에 유입된 자금, 이 자금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금리 인하를 예측한 스마트머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가, 근데 기관에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비트코인에 유입이 됐어요. 하지만 아까 차트에서 살펴본 결과로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크게 가격에 적용을 했던 코인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었었죠. 따라서 이런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좀 더 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은 리테일 투자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두드러진 양상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이더리움 ETF의 유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였죠.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51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40대를 기록했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3%, 4%씩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50대를 기록하는 것은 조금 영향이 좀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활동에 따른 알트코인의 강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이 높아질수록 공포 및 탐욕 지수는 5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유동성 관련한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완만한 흐름이 전망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렇지만 이번 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기보다는 개인들이 이끈 장세였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좀 투자 심리 관련해서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은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짚어주신 한 주였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심층 분석으로 좀 이어가 볼게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아, 예. 네. 예. 그 금리 인하에 맞춰서 약간 다듬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 연준이 이번에 좀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추가 2회 정도 더 인하할 거란 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인 시장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들었다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반응은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준이 이번에 지금 굉장히 큰 고심을 하다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금리 인하를 잘 이렇게 뜯어보면 최근에 이렇게 시끄러웠던 금리 결정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그리고 그에 이은 스티븐 미란 이사의 임명, 그리고 또 여기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에 대한 거의 공개적인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었죠. 이렇게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를 두고 굉장히 큰 잡음들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연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연준의 이사 중에서 과반수가 연내에 2차례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떻게 좀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원이라고 하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 코인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 이슈의 영향력이 현재 하반기 들어서는 약화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역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여기에 직결된 이슈이죠. 따라서 이번 인하도 그 여러 배경이 갖춰진 가운데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유동성 확대로 바로 이어지고 유동성 확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투자 심리를 좀 더 높임으로써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앞서 언급드린 여러 가지 잡음 그리고 또 여러 그 연준과 그다음 행정부 간에서의 마찰 이런 이유로 시장의 인식이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그리고 이 연준의 발언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일부 이제 연준 또는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B컷이라고 부르죠. 0.50%포인트의 이제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유동성 확대가 진행되고 유동성이 좀 풀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까지 끌어올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점쳐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한데요. 약한 상승세 이 정도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거는 3분기가 지금 현재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들어서 이제 올해 연내 목표였었던 20만 달러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앞서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3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 12만 달러도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약한 상승세 내지는 약한 보합세를 한 번쯤은 뚫어내는 것이 좀 필요한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나은 양상을 보이겠지만 그리고 또 3년 내 최고가를 경신한 이런 탄력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낮겠지만 비트코인과 그렇게까지 많이 차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잡음이 많았던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유동성이 들어와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또 달라진 점이 하나 또 있었잖아요. 네네. 알트코인 관련한 시세를 쭉 짚어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알트코인이 이제 남은 3, 4분기에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코인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꽃은 알트코인이죠. 네. 예, 그 수많은 변동성에 이제 고개를 타면서 수익을 이제 내려고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앞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유동성이 지금 이렇게 크게 거시적인 유동성이 약간은 경직돼 있고 이 불확실성이 아직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른바 리테일 유동성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점점 알트코인으로 내려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그리고 이 수급과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ETF를 통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이 코인들의 가격이 지금 상당히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의 영향력 확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에 대해서 리테일 수혜를 좀 볼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앞서서 짚어드린 솔라나, BNB, 스위, 아발란체와 같은 시총 상위 20권 이내의 코인들이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또 말씀드린 타종화 금융,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에 기여하는 플랫폼 코인들이죠. 이들의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이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겨울에는 알트코인들이 좀 유동성 수혜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 업비트와 빗썸이 신규 코인들을 잇따라 좀 상장을 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의 관심은 좀 뛰어난 편인데 코인 시장에서도 좀 전도유망한 코인이 있을까요? 네, 한동안 잠잠했던 거래소들의 신규 코인 상장이 정말 이번 달 들어서 정말 알림이 물밀듯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휴대폰 알람 켜놓으셨으면은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 하고 이렇게 좀 놀라실 수가 있겠는데 이번 달 들어서 지금 확인된 바만 해서 빗썸이 10개, 업비트가 11개가 지금 신규로 코인이 올라와 있고요. 오늘도 지금 업비트에서 또 롬바드라고 하는 신규 코인을 상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꼴로 신규 코인이 지금 상장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는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빗썸과 업비트 간의 점유율 경쟁이 있고 두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해석인데 금융당국이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규제 공백이 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눈치를 좀 보면서 슬 이렇게 몰래라기보다는 슬쩍 이렇게 빨리빨리 빠르게, 상장을 네.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장되는 코인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 보면 밈코인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업비트는 밈코인을 지금 굉장히 상장을 안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밈코인도 지금 상장 리스트에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잘 지켜보려면 아무래도 일단은 첫 번째로 두 거래소가 동시 상장한 코인을 한번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이제 뭐 기초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그 코인이 이제 쓰이는 이제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곳의 미래가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들이 앞다퉈 상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어필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보면 오픈레저, 리네아, 펌프펀, 아반티스라고 하는 이제 코인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코인이 9월 들어서 아마 빗썸과 업비트에 동시 상장된 코인일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펌프펀 같은 경우는 거의 대표적인 민코인이죠. 민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 코인인데요. 예. 최근에 민코인 트렌드가 부진한 상황인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면서 또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민코인들이 저가 매력으로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또 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아반티스라는 코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에 구축된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업비트가 내놓은 기화 체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래소들이 탈중앙화 금융, 웹3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메인넷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는 코인과 동시에 그 메인넷 위에서 탈중앙화 금융을 실행하고 있는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요. 최근 트렌드에는 상당히 많이 부합하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이제 또 이 아반테스에 이어서 상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아반테스가 상장 이후에 지금 80%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를 좀 기다리신 다음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투자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규 상장 코인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거래소 두 곳 모두에게서 좀 확인을 받은 코인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블록 김용우 에디터와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